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긴장 속에 회담을 주시하던 여야 모두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 하지만 사과와 처벌만 강조하던 정부 여당이 북한의 유감 표시에 마치 모든 게 해결된 듯한 자찬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북 고위급 회담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에는 합의를 어쨌든 이뤄냈습니다.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하던데 정리해 주시죠. 남북은 오늘 새벽 나흘째 이어지던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고,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위기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건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문은 대북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 단단한 토양이 되고, 회담 대표로 나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단호함과 인내심이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군사적 긴장 상황이 확산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된 점이 반갑다며, 우리 당은 남북의 대화와 교류가 최선의 안보 전략이자 평화 정책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합의문 도출 결과는 다행인데, 그런데 이 남북 합의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당국이 최근 조성된 군사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관진 실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기계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합의 결과에 대한 명목일 수도 있고, 또 해당 상대에 대한 기회를 해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문 대표가 지적한 부분은 이번 합의문의 두 번째 항목인데요.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이라는 내용입니다. 김관진 실장이 발표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습니다. 이에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문 그 어디에도 다신 이런 짓을 안 하겠다는 말이 없다며, 이번 우리 협상 대표들은 참 장한 일을 했다. 북한 대표들이 처형되지 않게 했으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그러니까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던 정부 여당이었는데요. 북한이 유감 표명에 그쳤음에도 그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김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시간의 회담 결과 이 정도의 합의가 나온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뢰 매설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던 보수 언론과 보수 학자들이 이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북측의 유감 표명은 사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는 마치 제3자의 입장 같은 어정쩡한 태도란 설명입니다. 보수 언론이 기존의 입장, 즉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던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번 합의문을 비판해야 정상이란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이번 남북 합의를 자찬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이던 시각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새누리당 역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확인한 그 조중동에서는 일명 네. 보수일간지에서는 이번에 이 합의 결과를 놓고서 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통했다는 말로 일관하던데 아무튼 재밌는 점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이 룰을 정하기 위한 결정한 자리였는데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례의석 축소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는 정치 개혁이라고 말했는데요. 심 대표는 양당 간사의 잠정 합의 내용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도록 일임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한 무엇보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양당 간 권역별 연동비례제가 아닌 권역별 병립제가 검토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어서 양당을 향해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등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발상을 중단할 것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해 책임 있는 논의 계획을 제시할 것,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원내 3당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건국일 논란을 일으켰던 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결국엔 채택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정진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단 야당은 정 후보자의 복지 관련 식견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병원장 외에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한 점, 그리고 원격 의료 및 의료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의료 영리화 추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 후보자가 스스로 복지 문외한이라고 인정했다며 정 후보자가 보건행정을 경험하거나 의료정책을 다룬 적이 없다고 부적격 이유를 말했습니다. 복지위 소속인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분당 서울대병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회계 규정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쳤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복지와 의료에 모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정 후보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복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단 일할 기회를 주고 추후 보완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